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가 허위 농지 원부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구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과 논란만으로 윤리특위 회부는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문제의 심각성이 큰데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현직 프로파일러가 민간 자격증을 무단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는 군산의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익산의 시민들이 직접 꾸민 정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 11개 읍면동 곳곳에 방치돼 있던 공간들이 나무와 꽃을 심어 녹색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유재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은 것이 아니어서 현재 불거진 의혹과 논란만으로는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문제의 심각성이 큰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유재구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위 농지원부 발급을 통해 수년간 농협조합원 배당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는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익산시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은 것도 아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협의 조합원 관리 부실 책임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지금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이익을 받아온 것은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더구나 시민을 대표해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의 윤리 문제에 대해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익산시의회가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익산시도 허위 농지원부로 직불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법과 관행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허위 농지원부로 6년간 농민을 사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의혹과 논란만으로는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익산시의회. 그러나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권 3개 시군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권역의 공동이익과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말까지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군산항을 방문해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군산시 부시장 등과 만나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사업과 군산 어청도 연도 항로 분리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군산항 사업들이 심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예산은 이달 마무리돼 9월 초 국회 제출됩니다.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 감소 대응 체계 수립에 있어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일자리와 주거, 교통 개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군산의 고용률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5.3%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고용률과 비교하면 군산은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군산은 9개 도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률이 낮아 고용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분기 도내 인구 1,000명 이상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도내 인구는 1,00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은 553명, 군산은 481명이 떠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1,714명, 10대 253명, 30대 59명 등 젊은 층 인구 유출이 컸습니다. 도내 인구는 1년 전 같은 기간 142명 늘었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5,568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익산의 시민들이 직접 꾸민 정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 11개 읍면동 곳곳에 방치돼 있던 공간들이 주민 손을 거쳐 녹색 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영등동의 한 거리. 건물과 건물 사이 녹색 공간이 펼쳐집니다. 나무와 꽃으로 작은 숲이 만들어지고 벤치도 설치돼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보도블럭이 깔린 통로였습니다. 오래된 길과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미관을 해쳤습니다. 보도블록 깔린 인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좀 많이 나고요. 항상 여기에 쓰레기가 차 있고 또 이제 뒤에 원룸이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툭툭 이렇게 던지는 그런 습관들이 돼 있었죠. 주민들은 정원이 조성되자 쓰레기 버리는 행위도 줄고 쉼터가 생겼다고 반겼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활용도가 적은 빈 땅이나 쓰레기 투기 지역 등에 주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환경을 개선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영등동과 삼성동 등 11개 읍면동에 정원을 조성하고 우수 정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봐주고 또 동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네를 예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거를 전 정말 놀랐어요. 익산시는 어울림 정원을 계속 만드는 한편 시능공원 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시민 참여형 꽃바람 정원을 오는 10월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녹색 쉼터인 우리 동네 정원. 아무렇게나 방치됐던 공간이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시민 대부분은 광역 상수도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광역 상수도 전환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6%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광역 상수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론의 위원회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익산 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 352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뤄졌습니다. 익산시가 첨단 악취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악취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최초로 도입한 악취 측정차는 1,600여 종의 화학 물질을 분석해 악취 발원지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 33곳에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측정 시스템을 통해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올해 582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3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로 인해 연기됐던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 진행됩니다. 익산시의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246회 정례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 기간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의회는 해마다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6일 지방선거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임시회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 4,773억 원보다 20.7% 늘어난 1조 7,827억 원이며 오는 26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김우민 의원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다룹니다. 군산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2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신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을 때 지역화폐 발행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군산은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관리도 예술섬 조성을 위한 사업 방식이 다음 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8천만 원을 들여 관리도 예술섬 기본 구상과 타당성 연구 용역을 전북연구원에 맡겨 이르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 투자를 제한한 업체 사업 계획안을 수용할지 군산시나 제3자 공모로 추진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은 관리도 1.21제곱킬로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예술 조각길과 박물관, 습지정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현직 프로파일러가 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는 군산의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금은 간판이 사라진 군산의 한 최면 학술단체. 드라마 등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전북경찰청 소속의 유명 프로파일러가 최면 심리 분야를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 경찰관은 10여 년 전부터 법체면과 관련해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자격증을 발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한 달 전 프로파일러인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경위는 교육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상 최면사 자격증 9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A경위로부터 최면 심리를 배웠던 교육생 일부는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학회 회원들에게 경찰 내부 자료인 최면 영상과 개인정보가 담긴 PAI 경찰 심리분석 자료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학회 일부 여성 4명은 A경위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군인들이 검찰청에 공관을 다 했고 우리가 한 것은 지역 기본법만 우리 경찰에 수사해서 송치를 했어요. 한 가지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와 피해 여성들이 고소한 혐의 등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5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5만 명대로 감소했지만 오늘 0시 기준 15만 25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4만 9,754명, 해외 유입 50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8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2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93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2,285명, 익산 756명, 군산 67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8%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2분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올라 전국 평균인 5.4%보다 0.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도내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쌀 소비량은 국민 1인당 56.9kg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19% 줄어든 것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은 1인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식생활 서구화로 인해 빵 등 기타 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가 오는 10월 26일에 치러집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거일이 최종 확정됐으며 조만간 후보 등록 일정과 투표 방식, 토론회 등 세부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총장 후보로는 8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인단 반영 비율은 교수 70%, 직원 20%, 학생 10%로 확정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1일 자정쯤 전주 지역 술집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8차례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치르지 않는 등 상습적인 무전 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 원예 스마트팜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 등 도내 11개 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부지 조성과 온실 신축, 냉난방 시설 설치 등 개소당 4,4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95개소에 걸쳐 8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착을 결심한 청년에게는 전문가 컨설팅과 기술 교육, 지역 주민과의 융화 교육 등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에서 미디어 아트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문화재청 전라북도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미디어 아트 페스타를 선보입니다. 미디어 아트 페스타는 ICT 기술이 결합된 복합 예술로 미디어 파사드와 300대 드론 라이트 등 모두 16가지 프로그램이 익산 미륵사지의 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륵사지 연지 주변에는 다양한 빛 조형 예술 작품과 시민 참여형 설치 미술품 등이 선보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9월 7일까지 민간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같은 단체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고
종교나 특정 정당, 정치인과 관련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된 사업은 실무 검토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 부서를 방문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9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연간 1,000여만 원의 정기 기부를 해오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해 착한 가게 83호점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 구암동의 현대수산이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기부를 실천해 착한 가게 14호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4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